당뇨의 조절이 첫 번째 목표라고 하면 루아이 위 우회술이나 담체 전환술 같은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가 줄어들어서 영양결핍이 생기면 비타민을 배로 먹어야 하는 거 아님? 안녕하세요. 강북성성병원에서 위장내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기훈입니다. 비만대사 수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만대사 수술과 관련한 여러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대사 수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만대사 수술은 처음에는 비만을 치료하기 위하여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수술로, 수술을 시행하고 난 이후 체중 감량과 함께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현재는 동시에 치료한다는 개념을 가진 비만대사 수술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가 줄어들어서 영양결핍이 생기면 비타민을 배로 먹어야 하는 거 아님? 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비만대사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단순 영양소의 결핍도 발생하지만 무기질이나 비타민의 결핍이 많이 발생합니다. 질문과 같이 수술 후 비타민의 양을 늘려서 복용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복용하는 비타민에 비해서 2배 정도로 하루에 2알씩 복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비만대사 수술 받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은 위 소매 절제술을 받는다는데 루아이 위 우회술보다 더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위 소매 절제술이 루아이 위 우회술보다 보다 생리적인 경로를 이용하고 접근이 용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위암의 발생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루아이 위 우회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남은 위의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위암의 발생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소매 절제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체중 감량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거나 당뇨의 조절이 첫 번째 목표라고 하면 루아이 위 우회술이나 담체 전환술 같은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비만대사 수술을 받으면 회나 고기는 더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는데, 비만대사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모든 회나 고기를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주지 않을 경우 수술 후 회복이 저하되거나 체중 감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흡수 장애를 유발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지방 분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 지방 함량이 높은 회나 고기를 먹었을 경우 지방변이나 소화불량,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비율이 높은 회나 고기를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대사 수술은 미용수술이라 보험 적용 안 돼서 비용이 엄청날 것 같음. 비만대사 수술은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수술이 아닌 고혈압이나 당뇨 등 대사성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현재 미용수술이 아닌 치료적인 목적으로 보험으로 인정되는 수술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 등 대사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 보험이 되고, 조절되지 않은 당뇨가 있는 BMI 27.5 이상인 환자의 경우에도 일부 보험 적용을 받아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는 환자들은 그만큼 비만대사 수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위 크기가 줄어드니까 평생 음식 조금씩만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었습니다. 체중 감량의 유지 목적으로는 소량의 음식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식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초기 체중 감량 기간에는 음식량을 늘리지 않고 줄여서 유지해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 절제술을 한다고 하였더라도 음료수나 액체류의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위의 크기와 관계없이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올 수 있고, 이는 충분한 체중 감량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체중 감량 이후에도 요요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음식은 피하고 가능하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비만대사 수술로 당뇨도 낮추고 살을 빼도 요요 오면 소용없는 거 아님? 비만대사 수술 후 체중 감량과 함께 동시에 당뇨의 개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뇨의 개선은 체중 감량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부터 발생하게 되고, 일부 환자들에게서 체중이 다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당뇨의 개선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당의 개선이 단순히 체중 감량뿐 아니라 대사성 질환을 개선하는 GLP-1과 같은 인크레틴 호르몬이 비만대사 수술 후 증가하기 때문인데,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감소가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호르몬의 변화 또한 당 조절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회사 출근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비만 수술이 로봇이나 복강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은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복이 빠른 환자들의 경우는 수술 후 다음 날부터도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많고 신체를 사용해야 되는 업무가 많은 직업의 경우는 1, 2주 정도 휴식을 취하고 일을 복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천천히 식사를 올려가면서 적응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 만큼 이와 함께 업무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비만 대사 수술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아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수면 무호흡증 등 동반된 질환을 개선하고 대사성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